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원하는 목표가가 있으시다든지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질문일수록 더더욱 좋습니다. 장주현님 서운해요 하셨는데 그래도 저 어디 안 갑니다.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어디 안 가고요. 이 조금 더 다른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른 코너,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거니까 아쉬워하지 마시죠. 그리고 빵빠레님 TMC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오늘 그러면 빠르게 많은 종목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귀를 좀 바짝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오테크닉스요. 얼마에 사셨어요? 25만 1,500원에. 25만 원대면은 연초쯤에 4월 달 가격이네요. 4월 달에 사신 거세요? 예. 4월, 5월. 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 말자 네. 확 쏟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실적이 안 좋은지 뭐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지 좀 올라갈 수는 있는 건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사실 때는 어떤 점이 좋아서 이 종목 매수하셨어요?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니까네 이제 반도체 한미 반도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네 이제 코스닥에를 제가 잘 안 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코스닥에도 한번 반도체를 들어가 보자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갔다가 사는 그날로 대부분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알아보고 과연 이제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잠시만요. 예. 예. 원래 좀 굵직굵직한 종목 위주로 하시다가 코스닥이 빠르고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어떤 종목 있나? 그래서 사신 것 같아요. 25만 원대 사셔가지고 현재는 10%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비중 8%. 다행히도 비중이 높지는 않으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사실은 코스닥의 좀 중소형주들은 공시 들어가서 일일이 좀 분기보고서를 챙겨보셔야 됩니다. 기사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보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내려온 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그래도 오늘 그래도 큰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하락 마감을 좀 하게 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제 지금 1분기 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지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이 그래도 3,163억 원 정도 됐었고요. 근데 지금 이번 1분기가 예상치가 지금 FN 가이드에서 있는 예상치는 약 8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15억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매출이 728억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내수 매출은 그래도 이제 446억 원으로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잠깐 봅시다. 전년도를 봤을 때는 조금 부진했었다. 근데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연간 매출을 좀 나눠보니까 4분의 1로 나눠보니까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내수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수출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년 동안 이제 레이저 마커 등 이 수출을 했던 게 1,484억 원인데 지금 요번 1분기에 지금 매출한 게 281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계산을 좀 해봤을 때는 거의 5분의 1 정도에서 6분의 1 사이쯤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수가 좀 그 수출이 조금 줄어든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가가 좀 눌림목 상태에서 좀 쉽게 반등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주목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 이제 매출이 올라갔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좀 회자가 됐던 것도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커팅 장비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 커팅 쪽을 가는
가느냐, 아니면은 삼성전자랑 어닐링 장비를 이제 납품을 계속 하느냐, 이게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좀 촉발했던 원인 중 하나가 지난 이제 3월 말부터 해서 4월 중순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중도 8%시니까 뭐 추가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좀 다행이다라고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예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한번 했었죠. 반도체주들이 뭐 그때 제가 기억하면 10일이었는데 맞군요. 이 10일날 갑자기 급락을 막 하면서 대부분 반도체 장비들,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때 그렇게 됐었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5월 7일자에 코스닥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다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뉴스 같이 보고 있는데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일자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 1위가 리노공업이고요. 2위가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조정됐던 때가 딱 진짜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오히려 이오테크닉스도 변동이 지금 사실 거의 없다라는 점은 이미 먼저 이제 맨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물론 지금 고금리 현상 속에서도 이 HBM3를 비롯해서 지금 생산형 AI 향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반도체 수출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파운드리 기업들이 계속 대거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 수혜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이오테크닉스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시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20만 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수 가격 자체가 25만 원. 그러면 약 20% 정도 손실이 나셨을 텐데 사실 8% 보유 비중에서 20% 손실이 나봐야 뭐 실제로 내 주가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한 1.6%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한 6.4% 정도 자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왜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 가격까지 후퇴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 이오테크닉스에서 뭔가 악재성 보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악재가, 이제 좀 단발성 요인인지 아니면 좀 중기적인 요소인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 조정 가능성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손절가는 20만원 선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연중 목표가는 일단 저는 26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왜 26만원이냐? 조금 더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섹터 순환매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가 좀 답답하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가볼까라고 할 때는 보통 언제냐면은 시장에서 이미 이제 대형주들의 선방 실적이 나오면서 낙수 효과가 나올 때가 보통 코스닥이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다시 이제 매수를 하고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는 좀 26만 원 제시를 드리되 일단 기간 내 달성으로 했을 때는 기간은 이제 이번 3분기 내에서 26만 원 달성하는 데까지의 그 시간 타이밍을 좀 재보시면서 요 이후에는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 하시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는 20만 원, 목표가 26만 원으로 접근을 해서 좀 당분간은 보유하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주가에는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제가 찾는 가격은 갈까요? 네, 지금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럼 원금 회복 가능성도 보시는 거죠? 일단 공매도가 걸렸던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 25만 원 선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 문제라서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도 좀 보수적으로 드린 게 목표가 26만 원이고요. 일단 이제 만에 하나 지금 이제 이 상태가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가 보통 이제 한 7월에서 8월 정도 넘어갈 텐데 8월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반등세가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종목을 교체하시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왜 팝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분의 매매 성향에 맞춘 접근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8%면은 저는 차라리 보유를 하셔도 무난하다. 그래서 원금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유를 해보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투자도 결국엔 시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내에서의 도달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네. 원금 회복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변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지켜보시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3분기까지 일단은 좀 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3분기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오테크닉스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조금 많이 올랐을 때 좀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사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신청 많습니다. 대덕전자도 올라오고요. STI 이렇게 해서 테크윙 반도체 쪽에 신청들이 꾸준히 올라오니까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쪽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어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뭐 급등하면서 몇몇 종목 갔는데 오늘 조금 쉬어갔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게시판에서 골라봤습니다. 테크윙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권이세요. 좀 편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김형신 님이고요. 사신 가격이 31,650원입니다. 비중은 20%, 수익률은 17%가량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테크윙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이 종목이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해서 게다가 지금 신고가 부근 왔다 갔다 합니다. 4만 원. 뭔가 좀 갈 듯한 것 같은데 갈 듯 말 듯 하는 현재 상황. 테크윙 4만 원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요것도 이제 어제 발표가 된 것 같네요. 그죠? 1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검사 장비 쪽이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도에 이제 검사 장비가 총 매출이 이제 528억 원인데, 이번에 이제 1분기에서 183억 원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법으로 곱하기 4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성장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을 텐데, 일단 매출 비중도, 지금 이 테크윙이 갖고 있는 거에서 39.52%에서 그래도 1분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매출 비중이 한 4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키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장비 쪽이 늘어났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반도체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여기 속에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테크윙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테크윙이 그래도 지금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에다가 뭐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주가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중이 20%시고 지금 이제 수익으로 치면은 약 20% 정도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포트 내에서의 비중 그래도 좀 탄탄하게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일 때는 그래도 지금 이 종목이 31,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한 두 달 만에 지금 두 달 정도 돼서 지금 수익이 지금 20%를 그렇죠. 네, 두 달 만에 지금 이제 한 20%를 초과해서 지금 이렇게 도달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쯤에서는 비중을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정 장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가 4월 주가에서 지금 돌파는 안 나오더라도 꽤나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매매 방법으로서는 이제 한 10%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요 비중을 이제 지금 현금화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내 포트 안에서는 비중이 원래 이제 20%로 샀던 비중이 이제 한 30% 정도로 정도 되겠습니다. 비중이 이제 20% 정도 있던 비중이 한 2%에서 13% 정도 이렇게 올라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때마다 1%, 2%, 3%씩 계속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통으로 내가 4만 원까지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3만 원까지 다시 구토했을 때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썩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나 전망은 유례가 밝고 지금 실적도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매매의 문제에서 특히나 거래량 자체가 축소될 때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차익 매물을 좀 내놓으셔서 반감하시자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이제 4만 원 선까지는 올해 도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이제 지금 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테크윙이 지금 뭐 환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같이 보면서 읽고 있는데 수출 과정에서 이제 환율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율 실제로 이제 지금 환이 계속 뜨다 보니까 역에 대해서 지금 수출 부분에서 지금 금융상 조율을 하는데 약정한 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이거는 일단 지금 달러 강세가 지금 만약에 약세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마진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테크윙은 목표가 3원 잡고 접근을 하시되 일단 비중만 10% 조절하시자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매수가 기준이었던 31,000원을 일단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은 무난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신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움직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4만 원까지 갈 수는 있지만은 그 전에 조금씩 비중 축소해 주시는 전략 이 부분을 팁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테크윙 지금도 수익 잘 내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챙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테크윙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도 저희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벨이 울렸네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나요? 여보세요? 예,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네. 예, 종목 진단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이수 스페셜? 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맞으시죠?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요. 얼마에 사셨어요? 63,000원에 10%. 63,000원 10%.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에 살았는데, 아, 네. 액면 분할하고서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오래 들고 오셨네요. 그래서 이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액면 분할되고 재상장되기 전에 그때부터 들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물량은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선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할하기 전에 팔 걸 이렇게 약간은 후회도 되실 텐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차전지 쪽에 뉴스가 쏙 들어가가지고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가망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가려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도 사실은 이제 논란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3원계가 아직 지금 제대로 라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LFP도 쓴다 뭐다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실적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수 스페셜티가 꽤나 선방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래도 다른 이제 2차 전지주들에 비했을 때 좀 양호하게 버텼던 이유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1분기 매출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1분기 매출이 이제 뭐 우리 정밀 화학 제품 중에서 이제 뭐 TDM이라든가 IPA 뭐 이런 이제 각종 제품들을 기준으로 지금 매출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매출의 절반가량을 지금 이미 벌써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사실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이런 어떤, 이 소재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원재료 가격도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원재료 가격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성장하면서 영업 마진율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매출 규모 자체가 1분기 내에서 꽤나 탄력을 빠르게 받았다라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제품군에서는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지금 잡고 있고요. 1분기 수출 비중이 전년도 수출 비중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치고요. 내수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좀 미치는 상황,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국내 기준으로 좀 수출이 선방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우려를 좀 나타내면서, 제품군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6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 20% 정도 조금 더 손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20% 정도, 20% 조금 안 되는 손실을 좀 되실 것 같은데, 아직 시점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액면 분할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오랜 물량들이 사실은 기관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액면 분할하니까 다 팔아버리겠다. 이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물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물량을 내놓아버리면은 이게 급락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액면 분할까지 또 종목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차라리 이때 이제 매물을 내놓는 대부분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꽤나 많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걱정되는 거라면은 일단 신용잔고가 좀 많이 늘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융자 규모가 좀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이제 주체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 보니 여기서 지금 주가가 발현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 액면 분할을 했던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을 했죠. 근데 에코프로도 주가가 좀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도 사실상 주가가 지금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캐즘으로 좀 영향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캐즘 현상을 사실은 뭐 누구는 뭐 이거 캐즘 현상 핑계라더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매출 실적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점유율을 포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일단 지금 2분기까지는 한 번 더 가져가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주가를 같이 좀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손절 가격은 지금 보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48,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48,000원대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때는 사실상 이제 갖고 있던 주가에서 한 25% 정도 후퇴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63,000원대 사셨다는 것 자체를 뭐 질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매수하셨던 시점은 액면 변화 이후에 이제 사실상 이제 그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선방을 잘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실적 기대주로 내가 지금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이 잘 반응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64,000원으로 조금 상향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 당시보다는 좀 주가가 낮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거래량 회복 자체 그리고 이 거래를 회복할수록 이 신용잔고를 줄여나가면서 신용융자를 줄여나가면서 당연히 이 주가가 좀 계속 눌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점을 주목하시자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목표가를 일단 1차 목표가는 64,000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진단해 드렸어요.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아직은 그럼 좀 계속 좀 보유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너무 많이 내려서 이걸 팔아야 되는지 어쨌든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사실 이제 좀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2차 전지의 시장이 조명을 받는 것보다는 반도체 시장이 조명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는 이 종목을 그냥 무조건 파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비중 자체가 10%시고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주가가 그래도 한 20% 좀 안 되게 후퇴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내 자산 자체는 약 9%에서 8% 사이대에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라면은 일단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를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로 64,000원 제시드렸습니다. 네. 64,000원이요? 네. 그래서 분할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거기에다 또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원금 회복 가능성이 일정 부분은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게시판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함께합니다. 종목이 BH도 있고 요 HLB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주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알테오젠 들고 계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 요즘에 음식료가 예전의 음식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어떠세요? 음식료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농심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판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잠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도 한 차례 바람이 휙 불었잖아요. 이번 주에 주목받았던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매니멀스님께서 이스트 소프트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29,600원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30%. 지지선인 줄 알고 샀다가 더 쏟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뭔가 다 빠질 만큼 빠졌지 지지선인 것 같은데 해서 샀다가 하루 이틀 반등 주나 싶더니 한 번 더 고꾸라지면 이러면은 또 망연자실하거든요. 과연 이스트 소프트 확실히 좀 꺾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좀 갈 자리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지선에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이거는 사실 제가 어떤 비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매매를 하실 때 차티스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주요 지표를 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자 29,6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가가 이제 비교적 이평선이 이제 이탈하면서 나왔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결국 이제 연초에서 조금 지난 이제 3월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반등이 일어났었던 요때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비중이 30%가 아마 원 비중으로 만약에 이걸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좀 과감한 도박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을 3개를 얘기해 보라고 하시면 바로바로 떠오르시는 게 일단 폴라리스 AI가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리토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3개가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한글과 폴라리스와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게 문서입니다. 문서. 자, 문서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로 되어 있거나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주제에서의 주제를 던졌을 때 자동적으로 완성하는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실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장 시용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정교하게 다듬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지금 챗 GPT 예전에 3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 너도 나도 다 결제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썼을까요? 이거 뻔히 AI가 정확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그거 결제해서 쓰고 또 이걸 어떻게 쓸까, 뭐 코드 값을 어떻게 넣어볼까를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노하우를 선전하기 위해서 나왔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런 챗봇들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지금 서울관광공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연계를 해서 서울시랑 또 연계를 해서 지금 이제 캐릭터 해치랑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이제 실제로 보여지고 있죠. 자, 일상생활에 빨리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전문가 집중형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상용화가 빠른 산업일수록 소프트웨어는 빨리 주목을 받습니다. 자,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 계속 이제 각광받는다, B2B 한다 하는데 지금 꽤나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유저들도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거를 이제 이질감 없게 느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뭐 주식이나 이런 뭐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하이퍼클로버 X 얘기하면은 좀 어려워합니다.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해야지. 이거 네이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상용화가 빨라졌을 때만이 이제 아니면은 실제로 하이퍼클로버를 다들 쓰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 거였어.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좀 상용화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원인은 뭘까요? 당연히 GPT-4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아예 AI에다가 이제 뭐 눈과 이제 귀를 다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어떤 걸까요? 뭐 연예계로 치면 차은우 씨가 운동까지 하게 되면서 모든 남자들에게서의 경계대상 1호가 됐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챗 보시면 챗봇대로 그냥 이 글만 좀 해석만 해주면 되지. 이제는 아예 보면서 너 모자가 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보면은 이제 AI 입장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이 기술을 빨리 갭차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더 갭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점유율 싸움입니다. 근데 이 이스트소프트가 갖고 있는 건 AI 휴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요즘에 이제 방송국들도 AI 아나운서 앵커들 많이 쓰고 있죠. 뭐 고장은 자주 난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상용화되는 부분에서는 일단 기술력 자체를 주목하자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준수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거는 요 1분기 이제 지난 1월에 주가가 이제 돌파했던 원인들도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지금 30%라고 하시는 거는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난 9일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GPT-5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좀 거래가 몰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변동이 이제 25,000원 선까지는 좀 후퇴를 할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중을 조절하실 때 내가 좀 이때쯤 내가 한번 손절을 좀 해서 비중을 좀 덜해야겠다라고 하는 1차 손절은 25,000원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스트소프트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0원까지 좀 어퍼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안 되고 고금리 상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성장 속도가 좀 더딜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줌닷컴처럼 이렇게 뭐 포털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는 장악력을 봤을 때는 좀 기대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1차 손절가 기준으로 이제 25,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 굉장히 핫하죠. 사실 이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정말 저희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스트소프트 아마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목표가는 35,000원가량으로 제시가 됐고요. 아래쪽으로는 25,000원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다.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매니멀스님 짧게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 내면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단기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 가운데 하나 보겠습니다. 매니멀스님 긍정적이라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 올려주셨고요. SK이노베이션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신청이 올라오는데 사신 분들이 대체로 손실을 꽤나 많이 보고 계세요. SK이노베이션 용선재희님의 종목이고요. 18만 1,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정말 그거 외에 뭐 다른 질문이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07,700원, 최근 들어서 10만 원 선도 위태로운 모습을 연일 보여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반등을 기다리시는 분들 아마 힘든 하루하루실 것 같아요. 거의 뭐 반토막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언제쯤에나 좀 바닥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워낙에 좀 손실이 크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굉장히 주가를 많이 올려놨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것도 이 SK이노베이션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투자의 입장에서는 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보신다면은 일단 손절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이게 손절을 고민을 안 하시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18만 원에 비중이 15%.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업계 쪽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한다면은 포스코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SK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쪽을 이제 잡는다라고 했을 때 SK 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자회사들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계열 분리를 굉장히 좀 잘 해왔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 이제 내 매매에 대한 손실 부분들을 감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이면은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고 또 손실이 만약에 좀 반등이 됐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일단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쉽게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그래도 SK 그룹들이 좀 선방을 하기 시작했던 이제 이 배터리 테마가 있을 때가 그래도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비슷한 그나마 좀 수급이 좀 올라갔던 상황인데, 여기서 좀 아무래도 좀 무겁죠. 일단 무거운 게 좀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된 게 이제 실적 부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5월 14일 날 이제 실적 발표된 거 보시면은 일단 SK온, 우리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SK온도 지금 전년도 매출의 거의 한 8분의 1 정도가 지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 지금 이제 중경전지 쪽이 지금 빨리 올라오지 못하면은 부담이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오센트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품들을 쭉 보고 있는데,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선박을 한 게 화학소재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유화랑 화학소재 쪽 사업이 잘 됐다라는 거는 지금 유가에 대한 레깅 효과를 좀 받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포기하고 다시 또 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기존의 정유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유가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레깅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인천석유화학.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좀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편인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악재라면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기차 시장이 캐즘으로 들어오면서 매출 부분들이 많이 급감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표 수준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SK 그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이제 생산 목표를 지금 계속 후퇴를 시키고 있죠. 이전 연도부터 발표했던 25년, 26년도에 생산 예정이었던 리튬양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들을 다 목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이 부분을 조금 현금화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중이 15%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 7%에서 8%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걸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지금 손실은 약 4%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15%에서 이제 이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했을 때, 8% 정도 매도를 하셨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기술적인 이제 지지가 만약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 10만원 선 전후로 해서 만약에 반등이 올라와서 15만원 선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갖고 있던 7% 정도가 좀 버텨주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폭이 전체 자산이 마이너스 2% 내외로 좀 좁혀질 것 같습니다. 2에서 3% 좁혀질 거고요. 매도했던 8%는 지금 사실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좀 싸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너무 잘 간다 얘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조정 나왔죠. 2차전지 다른 종목들도 다 조정 나왔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식료 쪽들. 여기가 지금 이제 레깅 효과로 지금 이제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만 살짝 우려하셔서 그동안 내가 내가 1년 가까이 지금 1년 내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 내가 묶여있던 이 자금을 좀 활용적인 면을 쓴다라고 좀 위로를 받으신다면은 네. 한 7에서 8% 정도는 오히려 가용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일단 저는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이 매매의 기회를 조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내가 좀 단타 매매가 좀 잘한다라고 하면은 뭐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당분간은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들이 쉽게 증산 카드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증산 카드 현황에 대해서 이제 중동 지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한번 뉴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내지 비중 조절에 대한 마지노선은 10만 원 선 제시를 드리겠고요. 연중의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뭐 반대 교체 얼마입니다. 뭐 이런 설명보다는 지금 당장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첫 번째 숙제를 좀 드렸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들고 오셨고 손실폭도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포트, 남아있는 이런 종목분들, 남아있는 자금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정 부분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포인트만 콕 짚어주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섹터들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우리 뭐 페인트도 갑자기 뭐 상하 페인트가 급등을 하질 않나? 뭐 빈대주도 뜨고요. 뭐 오늘 보니까 수산주는 뭐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수산 쪽은 지금 이제 전남 목포에서 또 이제 R&D 투자를 하면서 1,200억 정도 이제 가공단지 이제 생산한다. 그래서 25년도 착공한다. 이런 이슈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푸드 들어간 종목들이 좀 잘 갔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마진율도 굉장히 잘 나왔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CJ 시푸드가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식품주들을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죠. 뭐 제가 뭐 어제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제과라든가 식품, 우유 이런 쪽들이 지금 이제 마진율이 올라가는 원인은 말 그대로 작년, 재작년에 물가가 폭등했을 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밀 가격 폭등하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식탁 물가 다 올라갔을 때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 지금 이럴 때 좀 이런 거 단타 매매해서 내가 좀 하나 얻어가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 스타일을 하시는 걸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평균 거래량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뭐 특징주를 뭐 아무거나 하나 제가 한번 찝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징주들을 좀 집어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이어플로우도 있고 뭐 S&D도 있는데 사실 거래량을 기준으로 좀 그러니까 S&D나 뭐 이렇게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보신 것처럼 전일 대비해서 13배의 거래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실적이라든가 일단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매매를 할 때 이 신용융자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이죠. 자, 고금리 상황이라는 거는 이 투자를 하실 때 융자하시는 분들도 비싼 부담을 갖고서 이걸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 5%, 6%짜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위해서 내가 주가를 탑승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 이 주가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그다음 내 대출이자 어떻게 하죠? 그러면 또 추가 물량이 나옵니다. 추가로 하락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일단 평균 거래량 주목하시면서 반드시 좀 요즘에는 좀 강조드리는 게 분틱 보십시오.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급등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자기적인 주가를 만들어진 종목들은 반드시 오해 안 된다 얘기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외국인 기관들 매도세가 계속 강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공매도도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공매도 상위 순위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종목들 나올 때는 지금 이 공매도가 얼마에 걸려 있었는가가 이제 전날 정도에 보통 이제 전날 공매도에 대한 평단가가 이제 뉴스로 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사들은 좀 체크하시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이 주가가 낮으니까 이때는 좀 조절해야겠다. 이런 이제 일진일퇴를 조금 당분간
당분간은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별, 섹터별로 실적 분석.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현실적인 목표가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나왔던 레포트만 보고 그거 옛날 지식 갖고 지금 덤벼들어야 지금 또 달라진 세상을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현상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현실적인 감각을 다시 보기 위해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된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재해석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해주신 김덕호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앞으로 개편을 통해서 진짜 쉬운 방송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